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긍정정서로 자존감 높이기 강의를 맡은 김병식 코치입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이에요? 저는 굉장히 낮은 학생이었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특별히 중학생 때 남자 학생들만 구성된 학교를 다녔거든요. 남자 학교. 그때 마침 여자 선생님께서 교생 실습을 나오셨어요. 여자 선생님께서 이 교탁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교생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와, 제가 남학생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와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교생 선생님과 한마디라도 더 할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짝사랑하는 친구들도 생겼죠. 저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샤이보이였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기회가 생겼어요. 1대1 면담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병식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학생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병식이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잘 들어주는 학생이래요. 경청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듣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주는 마음이죠. 저는 그동안 저를 존중해 주거나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교생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순간 저의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만약 낮다면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도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긍정정서입니다. 이 긍정정서가 올라가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긍정정서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나는 나의 긍정정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긍정정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긍정정서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도 한번 올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감정피자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감정피자가 뭐냐면 이와 같이 칸에 여러분의 감정의 단어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런 아침부터 지금까지 강의 촬영하기 지금까지 저의 감정 상태를 적어본 거예요. 열정, 불만, 인내, 비난, 감사, 기쁨, 근심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그 생각에 열정적으로 강의 교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잠을 잤죠. 그런데 제 어린 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악몽을 꾸었나 봐요. 근데 와이프가 좀 일어나서 달래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어요. 와이프가 내가 내일 강의를 가니까 알아서 일어나서 아이를 좀 잘 재워주겠지. 그런데 아이를 재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저래? 라는 비난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그런데 아내에게 미안하게도 아내가 아침에 토스트를 이렇게 구워놓고 먹고 가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근심이 되는 것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지금까지 영상 촬영하기 전까지의 저의 감정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감정 피자를 적어볼 수 있도록 제가 활동지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 피자를 통해서 무엇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나의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적었던 그 감정 단어들 한번 보세요. 보면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보일 거예요. 긍정적인 단어는 뭐가 있나요? 열정, 인내, 감사, 기쁨, 이 네 가지 단어가 보이죠? 부정적인 단어는 뭐가 있나요? 불만, 비난, 근심. 맞아요. 긍정이 4, 그리고 부정이 3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가 긍정 정서가 높은 상태냐면 긍정이 3, 부정이 1인 상태래요. 그리고 그게 가정 안에서는 긍정이 5, 부정이 1일 때 긍정적인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요? 한번 이 감정 피자를 만들어 보면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정서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과 안정감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에 풍부하게 기여하는 감정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이래요. 행복하면 강사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돈도 행복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행복에도 낮은 수준의 행복, 중간 수준의 행복, 높은 수준의 행복이 있대요. 한번 제가 행복의 척도,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수입액과 같은 행복의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은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떤 친구는 수입액이라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은요, 낮은 수준의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도가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면 그 이상 아무리 벌어도 행복감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요. 700만 원 벌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 수준의 행복감은 무엇일까요? 자, 이와 같이 여가 활동, 성실성, 외향성, 친구의 수, 신체적인 건강과 같은 것들이 중간 수준의 행복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최고 수준의 행복일까요? 바로 긍정정서, 감사하는 마음, 지금 만족도와 같은 것들이 최고 수준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정서가 높아질 때 자존감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행복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행복도가 몇 점인 줄 알아요? 이것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100점 만점에 빠밤 55점이라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S그룹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조사를 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바로 S그룹인데요. 그 대상자들을 포함해서 직장인들의 행복도가 55점이래요. 55점인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직장 안에서 자주 웃고 즐거움을 느끼는 긍정정서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직장인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긍정정서가 높은 사람들도 행복감이 높대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바로 유연하고 개방적이게 되며 그리고 창의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정서를 높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2부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